은퇴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?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어날 필요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말입니다. 그동안의 고생은 다 잊고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삶이 한 달, 두 달, 그리고 1년.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후회가 조금씩 밀려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은퇴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다는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은퇴하면 한가해서 좋겠다. 이제 맘 편히 쉬면서 놀면 되지 않겠느냐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휴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죠.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편합니다. 늦잠도 자고 커피 마시며 여유도 부리고 아침 운동도 천천히 하고. 그런데 그 여유가 너무 길어지면 갑자기 삶이 루즈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. 실제로 은퇴 후 3년 차에 들어선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. 뭔가 할 일이 없으니 온종일 TV와 스마트폰에 붙들려 지내게 된다고요.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다른 문제들로 이어집니다. 대체로 후회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은퇴 후 시간을 무작정 빈둥대며 보냈다입니다. 저축하듯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모아 써야 한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.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으니 좀 놀아도 되지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길어질수록 나태해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목표가 사라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.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하루를 보내기엔 내 시간이 너무 길다. 이 말을 은퇴자분들이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루틴입니다. 매일 아침 반신욕을 한다든지 산책을 하고 땀을 살짝 낸 뒤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쓴다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. 스스로에게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정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. 두 번째 후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었다입니다. 직장에 다닐 때는 회의도 하고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모임도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얽혀 지냅니다.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어디선가 연락이 뚝 끊긴 것 같다는 분이 많아요.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맺는 관계는 업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더 이상 공통된 목적이 없어지면 관계도 서서히 흐지부지해지는 거죠. 문제는 이 관계의 단절이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.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자리가 있던 곳에 더 이상 내 이름이 없고 같이 밥 먹던 후배나 동료들도 각자 일하느라 바쁘기 마련입니다. 본인도 굳이 연락을 안 하게 되고요.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. 은퇴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감정은 빈자리의 허전함입니다. 그래서 은퇴 전부터 혹은 은퇴 직후라도 사람들과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씩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. 동호회나 봉사활동, 작은 모임이라도 상관없습니다.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열리거든요. 그 문을 두드려보는 사람과 두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은퇴 후 몇 년 안에 크게 벌어집니다. 세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게 건강을 쉽게 봤다입니다. 은퇴 전에는 업무 때문에 야근도 많았을 테고 규칙적인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은퇴하면 마음 놓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.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제야 좀 쉬는데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게 됩니다.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 긴장감도 없어집니다. 그러다 조금씩 몸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서운 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. 특히나 운동 습관은 단기간에 만들기도 쉽지 않고 나이 들수록 체력 회복도 오래 걸리니까요. 은퇴 후 3년쯤 되면 몸에 잔병 치레가 생기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다고 해요. 그래서 미리 은퇴 직후부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. 장거리 걷기나 가벼운 등산, 체조, 요가, 근력 운동 등
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. 은퇴하면 당연히 건강해지겠지가 아니라 시간이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몸이 굳는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. 네 번째 후회, 그리고 가장 뼈아픈 후회 중 하나가 노후 재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입니다. 어느 정도 퇴직금을 모아두었고 연금도 나오니까 대충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. 아이들 결혼 자금이며 부모님 모실 일 등등 어떤 돌발 변수 하나가 터지면 그동안 모은 자금이 우르르 나가버립니다.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죠. 3년쯤 지나고 나면 이대로 쓰다간 곧 바닥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본격적으로 밀려옵니다. 왜 좀 더 꼼꼼히 계산해두지 않았을까? 왜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기도 하죠. 실제로 은퇴 이후에 파트타임 일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구직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.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, 재택근무나 재능기부 형태의 활동 같은 걸 미리 모색해두면 좋겠습니다. 재정적인 압박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든든한 대비책이 되는 셈이죠. 다섯 번째 후회, 나만의 꿈 혹은 목표를 미뤄두었다. 우리가 은퇴를 꿈꿀 때 퇴직하면 책 한 권 써야지, 여행도 실컷 다니고 싶다, 그림도 배워볼까 등등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. 근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게으름이 생기면서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계속 미루게 돼요. 그러다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의욕도 떨어져서 아유, 그냥 하지 말자 하고 포기하게 되죠. 은퇴 후 3년쯤 된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때 바로 시작할 걸 그랬다입니다. 처음에는 천천히 즐기자고 생각하다가 결국 언제 하긴 힘들다가 되어버리거든요.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도전이 뭔가 거창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영상 편집 배우기, 악기 배우기, 틈틈이 사진 찍기, 교회나 사찰 순례, 봉사활동까지도 다 좋습니다.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니까요. 마지막으로 은퇴 후 3년을 돌이켜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공통점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. 직장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가 내 의견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쉬워집니다.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에 여전히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걸 스스로 확신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앞서 말했듯이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. 주변 사람들 위해 작은 도움을 준다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후배들에게 내가 아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식으로요.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어느새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. 은퇴는 일종의 전환점일 뿐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.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도 있죠. 하지만 그 시작이 준비 없이 찾아오면 많은 허탈감과 후회가 뒤따릅니다. 은퇴 후 3년이 지났을 때 아, 이렇게 살 걸 그랬어 하고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.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. 일하던 나의 습관과 태도를 하루아침에 버리지 말 것. 일할 때처럼 몸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루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. 일상이 사소해 보여도 그 사소함이 모여서 내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. 그래서 자꾸 안 움직이게 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고 스스로를 일으켜야 합니다. 돈은 한 번에 확 모이기도 어렵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힘들고 건강과 꿈 또한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한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다시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. 평소 잘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의외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새벽에 조깅을 하다가 우연히 본 노을에 가슴이 벅차오를 수도 있습니다. 작은 취미가 자라나서
의외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과 시간도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. 은퇴 후 3년 후회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너무나도 보편적인 감정일 겁니다. 우리 누구나 처음 겪는 퇴직과 노후라는 생소한 단계를 거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런데 그 방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내 길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는 용기가 있다면 그 후회 역시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. 결국 인생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. 은퇴 후에 찾아온 긴 시간,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 후회하는 사람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하루를 대하는 태도,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,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목표와 의미가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오늘 이야기한 후회의 공통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미 3년, 5년, 10년이 지났더라도 늦지 않습니다. 건강은 언제라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노력하면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. 꿈과 목표 역시 작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바로 오늘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. 그 작은 발걸음이 쌓여서 나중에 3년 뒤에 돌아봤을 때는 아, 그때 정말 잘 시작했구나 하고 기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내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후회를 방치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은퇴 이후에도 충분히 반짝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. 과거를 한탄하기보다는 지금을 변화시키려는 의지, 그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